더구나 북한의 핵실경은 별것 아니라고 주변국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딱 들여보니까 별것 아닌 게 아니더라. 이제 중국이 아주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화가 났다고 그래요. 그럼 중국도 대북 제재 어느 정도 가담할 것이냐 하는 게 이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주변국가 중에서 북한의 손을 비틀어가지고 핵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미국이 힘을 가진 것 같지만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군사력에서 나옵니다. 북한을 딱 공세를 해버리고 북한 출입하는 데는 다 금문검색을 한다 하는 정도까지 힘을 행사할 수 있느냐? 지금 미국의 사정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을 폭격한다든지 하는 군사적 대응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라크에 묶여있고 또 북한을 폭격하면 북한이 서울을 폭격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몸을 딱 쥐고 있어요. 실제 석유를 중국이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석유를, 기름. 북한이 쓰는 기름은 얼마 양도 안 돼요. 우리나라 사흘분 쓰는 기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식량 먼저 중국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만이 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나설 것이냐? 그렇게 나서주면은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아직은 회의적이에요. 왜냐? 중국은 김정일 정권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은 중국한테 불리하다. 왜냐? 중국의 현재 고민은 뭐냐 하면은 중국 소수민족들이 많습니다. 저 티베트도 있고 위구르 신강 지역 여기 가면은 회교도가 또 많습니다. 독립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만주 지방에는 조선족이 있습니다. 한국의 영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북한이 무너져 버렸다. 지금은 북한이 만주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바람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북한이 딱 막아주고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중국의 뒷문을 지켜주고 있어요. 뒷문을 지켜주는 미친 개입니다. 미친 개. 미친 개는 정문을 지키면 안 돼요. 아무나 무니까. 그러나 뒷문을 지켜도 돼요. 뒷문을 주로 동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는 효용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효용성이 있다고 계속 뜨고 있다가는 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말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이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나오냐 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대북 제재의 그 각종 항목을 보면 나올 겁니다. 상당히 강화된 아무래도 북한의 자금줄을 끊는 방향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은 왜 이런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느냐. 북한의 내부 사정이 한국의 내부 사정도 좀 어렵지만 거기에 비하면 북한의 내부 사정은 그야말로 지금 긴박하게 자기들 말로 말하면 바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김정일이가 풍을 맞았습니다. 스트로크가 왔습니다. 요새 회복했다고 나왔지만은 바싹 마르고 해가지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독재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체제 전체의 위기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마음이 급해집니다. 마음이 급해진 것은 뭐냐? 김정일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이 확산이 되면은 우선 북한 노동당 그 간부들이 앞날을 걱정하게 되죠. 앞날 걱정은 자기 가족을 걱정하게 됩니다. 자기 가족. 이런 시기가 과거에 한 번 있었어요. 89년 동부에서 공산권 국가가 모조리 민주화되고 특히 김일성과 형제처럼 지냈던 차우세스크가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부인과 함께 적결 처분되는 이런 걸 보면서 북한의 지배층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회담이 그때 많이 됐던 것입니다. 그때 남북 회담 하러 갔던 사람들이 이런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도청이 안 되는 정원으로 가자 해서 나가면은 만약 통일되면은
제 가족을 좀 부탁합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기근 사태가 나죠. 그러다가 98년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때부터 10년 동안 우리가 통일의 기회를 한번 놓쳤어요. 통일 기회를 놓쳤어요. 무너져가는 김정일한테 돈 갖다 주고 살 갖다 주고 기료 갖다 주고 그 이외에 많은 걸 갖다 줘가지고 김정일 정권을 살려내고 더구나 핵 개발하는 것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위기를 느끼죠. 왜냐? 이름밖에 못 들어오고 나서 남한에서 들어오는 게 없다. 사람이 제일 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 맨날 갖다 바치는 사람 돈 안 줄 때가 제일 반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게 참 돈 받을 때는 고맙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시 되다가 그걸 안 하면 씁쓸해지는 거죠. 이게 인간과 집단이 다 같은데 낭패를 했습니다. 낭패했어요. 그래서 6.15선언 안 지키면 우리 뭐 하겠다고 계속 공갈을 치다가 서서히 작년 7월부터 금강산 관광객을 일부러 딱 표적을 두가지고 사살했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바보왕자씨 사살은 완전히 기억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굽히고 나올 줄 알았더니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켜버렸다. 그 다음에 계속 미사일 쏜다 하다가 미사일 쏘고 그 다음에 또 개성공단 가지고 이렇게 개수의 하늘이 많이 하다가 또 그동안 남북한의 모든 협약은 서로 무효로 한다고 하다가 이래도 별 효과가 없으니까 미사일 쏜다고 하다가 또 미사일 쐈어요. 미사일 쏴도 별 반응이 없으니까 핵실험을 했습니다. 핵실험을 해도 계속 주변 국가가 공정체제를 갖추고 있으니까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어요. 정전협정이 무효가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아니 정전협정이 무효가 됐으면 전쟁 상태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어제는 그거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엔 안보리가 이런 계기를 하면은 유엔 안보리를 상대로 싸움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5개 나라하고 싸우겠다고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겠다. 이걸 보면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지금 하는 행동이 이게 아주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면은 김정일의 고민은 뭐냐 하면은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에 뜯어먹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사라지니까 뜯어먹을 데가 없으니까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김정일 정권 척근 한 몇만 명 요 인간들입니다. 이 인간들은 그동안 부자가 됐어요. 남한에서 들어오는 식량을 내다 팔아가지고 돈 받아먹고 또 북한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또 돈 뜯고 남한에서는 이렇게 해지 않습니까? 북한 노동당에 누구한테 좀 돈을 갖다 줘야 되겠는데 그 중간에 소개해주는 사람한테 또 뇌물 주고 뇌물 받아달라는 뇌물 주고 이렇게 하니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50년대 기억나십니까? 미국으로부터 원조 받아가지고 그 원조 물자를 시장에 팔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 많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10년 동안 있어요. 그런데 그게 딱 떨어지니까 북한 지배층에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불안감은 어떠냐? 94년에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15년 동안 김정일 지도자 동지가 하자는 했는데 가는 데는 없냐 하면 대강을 없었다. 15년 동안 우리가 나아진 게 뭐냐? 그럼 우리도 지금 달리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중국식으로 왜 개혁 못하느냐? 베트남식으로 왜 못하느냐? 쿠바식으로 못하느냐? 다 개혁개방했는데도 공산당 정권을 계속 잡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하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김정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저 밑에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 여론이 바뀌는 것하고 바로 주변에서 바뀌는 것은 다릅니다. 이런 여론을 감지한 김정일은 어떤 선언을 했느냐 하면 원래 연초에 1월 1일에 나오는 노동신문의 사설 이런 게 흔히 공동사설이라고 하는데 3개 선전 매체가 공동사설을 짓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는 계속 천리마 운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천리마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제 발전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